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33화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 제가 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분이거든요. 누구냐면 제가 술 얘기를 그때 주도 미곰 선생을 하고 나 더 이상 어디서 술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해서 학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럼 혹시 팟빵 들어보셨냐? 그럼 팟빵 들어라라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네. 그 얘기로만 듣던 그분이셨군요. 미국님이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간질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간질 담당이에요.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 카톡을 하다가 이제 통화를 잠깐 짧게 했는데 짧게는 아니다. 그쵸? 네. 한 2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너무 에너지가 엄청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 다른 분도 밝긴 밝았는데 이분은 진짜 약간 한층 더 밝은 에너지랄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방송이 될까 되게 기대도 되고 뭔가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게스트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선이라고 하고요. 2021년 올해 27살이 됐고 나이를 당당하게 공개를 하셨네요. 네, 27살 됐습니다. 저도 그때는 당당하게 나이 말했어요. 네, 직장 생활은 아직 2년차 들어선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이 그 선악할 때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난 선한 사람이다. 네. 저기 미국님이 안 그래도 스터디 할 때 잠깐 그 선악 중에 선이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전 딱 잘라서 그냥 이름이 선이 들어가서 선한 거다. 보통 그러면 뭐 써니라던가 그치, 이렇게 맞아. 많이 하시는데 나 사실 써니도 생각했어요. 네. 근데 조금 오그라들어가지고 오그라져서 써니 뭔가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보통 뒤에 글자가 선이신 분들은 보통 써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써니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저 아는 언니도 써니 언니 있어요. 네. 끝이 선으로 끝나가지고. 네. 근데 워낙 정직한 스타일이셔서 딱 선 하셨군요. 네. 인스타 아이디는 써니가 들어가요. 진짜 사람들 생각 다 비슷한 걸로. 네. 그 새해 계획은 알차게 지내고 계신가요? 새해 계획이요? 네. 근데 저는 나이가 한 살씩 이렇게 먹을수록 새해 계획을 안 세우게 돼요. 안 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세워도 제가 못 지켰거든요. 미국에서 안 세운다고 했나? 저도 잘 안 세우는 편이에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내년엔 뭐에 충실을 해야겠다 정도만 하고 그 기생충의 명대사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세우신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럼 그래도 뭐 올해는 이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올해는 이제 임용. 임용 봐야지랑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뭔가 여자의 숙명은 이제 평생 다이어트. 미국님 지금 말없이 끄떡끄떡. 저도요. 저의 숙명입니다. 다이어트. 저는 올해 새해 계획 중에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년 하는 게 고운말 쓰기,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기, 그다음 뭐 책 한 달에 한 권 읽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게 한 달에 선물을 한 명한테만 하기가 추가가 됐어요. 선물이요? 네, 제가 그냥 뭐 책 누구한테 책 선물하고 싶으면 책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주정에. 작년에 친해졌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친해져서 아쉽네요. 저랑 경쟁자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판에 추가가 됐어요.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잘 지켜지시길 바랍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요. 두 분이 스터디 모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각별하시는 사이세요? 각별? 네. 네, 각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같이 이제 1년 동안 스터디를 할 계획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후회 같은 게 생기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이시고 네. 그러면은 곧 각별해질 왜냐면 선님을 본 지가 한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사실 말을 많이 안 섞어봤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네. 오. 여기서 제일 많이 여기가 지금 오늘, 제일 오늘. 많이 하게 되는. 네네. 엄청 기대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약간 기대한 게 여태껏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미국님을 무서워해가지고 진짜요? 미국님의 어두운 면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선님이 되게 밝은 목소리로 미국님의 흑역사나 아니면 어두운 면을 좀 말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네.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네. 없어요. 이제 좋은 말만 하고 갈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뭐 어떻게 미국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럴까요? 근데 응? 저도 궁금하긴 한 게 네. 선님하고 사실 학교에서 네. 뭐 공동체 교원학습 공동체라는 걸 같이 하긴 했는데 네네. 뭐 거기는 뭔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보통 쭈구리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이렇게 잘 보고 있고 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 정도여서 이게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갑자기 궁금해지긴 궁금하죠. 하네요. 네네. 저 미국님 단점 하나 알아요. 네. 진짜요? 저 네. 궁금해요. 너무 귀여워요. 아, 왜 그러세요? 또 네. 지능적 안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선님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네. 이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2020년이죠. 그때는 저가 진로와 직업이라는 네. 교과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진로와 직업이 국어, 수학, 사회 같은 교과목 이름이에요. 맞아요. 저희 때는 뭐였어요? 그러면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애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요. 네네네. 근데 공통적으로 배우는 건데 그거를 어쨌든 장애 학생들은 어려워서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 좀 쉬운 난이도로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거를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과목이에요. 그 진로와 직업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요? 진로와 직업은 이렇게 좀 장애 학생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네. 향후에 졸업하고 나서 네. 사회생활을 했을 때 필요한 기술들을 네. 알려주는 그런 교과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제빵하는 것도 배우고요. 아, 네네네. 뭐 세차하는 법, 아. 뭐 지역사회에서 청소하는 법 이런 것들을 네,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감기, 맞아요. 뭐 손톱 자르기 그런 것들을 네. 우리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잖아요. 부모님이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머리 감는 그거를 해주시나요? 대야 이렇게 떠놓고서는. 근데 저 진짜 머리를 머리도 감아주시고. 감겨봤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 딱 한 번. 선생님이 신용은 안 하세요? 시범 안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거의 샴푸 갖다 놓고.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드라이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었어가지고 네네네. 머리 감기고 드라이기는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교과목 같아요. 왜냐면 재밌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이게 근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수업 시간 내에 막 한 시간을 잡아서 가르치기보다는 주로 저희는 그 교과 수업 플러스로 생활교육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많이 하는데 보통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애한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지적장애인이셔서 애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애들이 주로 머리를 거의 못 감고 와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따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우와, 근데 걔가 뭐 만약에 인지가 좀 있고 하면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드라이기를 꼭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뽀송뽀송한 애들도 억지로 그냥 한 번 더 감으라고. 그쵸. 그렇게 해서. 네네. 수업이니까. 네, 수업이니까. 되게 뭔가 또 오늘도 희망을 얻어가는 왜요? 마루타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사람들한테는 되게 힘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 받길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차근차근 해준다니까 되게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나 봐요. 그리고 제일 그런 것 중에서 난이도가 높고
근데 애들한테 이걸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하기예요. 오, 네.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막 몇 번 타고 어디서 내려 내리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게 보통은 네. 순서가 우선은 같이 다녀야죠. 같이 다니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타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고 먼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같이 다니고 나중에는 미행을 하죠. 너 혼자 해라고 미행을 해요.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처럼 한번 딱 말하면은 애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겠지. 그런- 미곰님, 생각하니까 미곰님이 그래서 버스 같이 타고 갔던 게 기억난다. 네, 애들 학생들, 그쵸? 교육하러 갔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선님이요. 그 기간제 교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 기간제 교사분들이 맡는 과목이 따로 그 진로와 직업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응. 그냥 과목 중에 하나 진로와 직업. 그 뺑뺑이 돌려요? 이렇게 그 원형판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너 올해부터 수학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단 교과목을 뭐 1순위, 아. 2순위 해가지고 네. 신청을 받죠. 신청하고 와.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랑 정교사랑 네. 하는 일은 동일해요. 오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 네. 근데 담임이냐 교과냐 정도로 학교가 나누고 네네. 그 다음에 교과목들 중에서 내가 뭘 가져갈지를 나눠요. 오 네.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에 따라서 네. 그냥 내 전공을 가르치면 되지만 그래. 네. 저는 전공이 특수 체육이에요. 네. 그리고 선님도 체육이지만 어떻게 보면 체육이 너무 많아서 다 체육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거기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짬이 높은 선생님이 난 그럼 미술이랑 음악을 할게라고 하면은 남는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로와 직업을 맡게 됐었군요. 몰랐어요. 저는 사실 1순위 체육 했었고 네. 2순위는 음악, 미술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리고 네. 사실을 알게 근데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중요한 교과목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음악, 미술, 뭐 체육보다 훨씬 중요한 교과목이라서 근데 진로와 직업은 뺑뺑이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여러 학년을 같이 맡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분들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진로와 직업은 아마 결정이 되고 교과가 되셨을 거예요. 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게 미술하고 음악은 약간 꿀 빠는 거니까 약간 좀 힘 있는 선생님들이 좀 쉬엄쉬엄 하려고 가져가고 나머지 굵직하고 힘든 거는 약간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 같은? 이건 은연 제 중에 생각입니다. 은연 중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네. 꿀을 빨려면 빨 수 있는 교과는 체육이에요. 체육이에요? 체육은 애들 네, 그냥 네. 운동시키면 하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뭐가 그런가? 남는 게. 예. 근데 미술 시간에는 네.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네. 만드든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네.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하면 교실이 깨끗해져야 되고 네네. 뭐 캔들을 만들면은 캔들이 네. 나와야 되고 네. 그런 결과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음악도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음악은 시수가 뭐 1시간밖에 없어서 엄청 음악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다 가르치고 뭐 이래서 좀 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체육이 근데 저희 교과 체육 선생님은 워낙 체육 쪽에 계속 학교에서 체육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 식이에요. 제 생각엔 선님 미곰님이 그 체육 선생님하고 전경력 자기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시는 걸로. 저 약간 되게 핀티나는 질문 하나 하면은 네네. 학교 다닐 때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하고 시간 아래로 따지면 뭐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네. 담임 선생님이 힘들어요? 힘든 힘들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힘들겠죠. 네, 힘들겠죠. 네. 그러면은 그 루틴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미곰님은 담임 선생님이시고 저는 네. 이제 교과 선생님인데. 여기 딱 두 분 계시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미곰님이 저를 조금 부러워하지 않을까. 어. 학교 생활할 때는. 저는 네. 학교 와가지고 교과를 못 해봤어요. 어. 네, 왜냐면 저희 그 룰이 있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는 담임을 시키지 않아요. 네네. 근데 1년이라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담임을 시켜요. 선임 이제 올해 담임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담임을 시키더라고요. 좀 빡센 반이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벌써 눈물이 나네요. 작년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은 출근하셨어요. 네. 우선 담임 선생님의 하루부터 들어볼게요. 아니 교과 선생님 먼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네네. 딱 출근을 하면 이제 커피를 교과 선생님의 네네, 하루입니다. 커피를 네. 마십니다. 이제 네. 뭐 애들 등교도 책임 안 지고 하니까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고요. 제가 맡은 업무를 슬며시 먼저 사실 기사부터 봐요. 기사요? 기사를 쫙 네. 다 보고 네. 좀 돌아가는 게 네, 이렇구나. 커피를 마시면서 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맡을 수업이 몇 교시인지 확인을 하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가고 저는 네. 수업만 하고 쫙 다시 빠지고 치고 빠지고 들어오죠. 그 하루에 수업을 몇 시간 하세요? 하루의 수업보다는 저는 주에 16시간 수업을 들어가요. 주에 16시간이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3-4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죠? 아니 한 2반 최대가 2반. 최대 2반이요? 네, 진로와 직업 이 시간이 약간 2시간씩 연달아서 하기 2시간씩? 때문에 네, 그렇게 반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선생님은 출퇴근 시간 어쨌든 담임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루에 4시간 하시는 거예요? 최대? 네. 수업이요? 네, 수업. 수업은 비슷해요. 수업은 비슷한데 네. 수업은 비슷한데 또 네. 학생도 책임지셔야 되고 네, 학부모님도 상담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수업만 딱 오, 제 업무 딱 이렇게 개꿀인데 그거 한번 이번에도 교과 선생님 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오. 싶어요. 큰일 하고 나요. 싶습니다. 큰일 나요? 절대 안 시켜줘요. 그럼 거기 저희 네.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희망 쓰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내년에 교과를 희망한다 이러면 교장 선생님 불러요. 네. 왜 교과를 해야 되냐. 네. 네. 그렇구나.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불려갈 네. 뻔했네요. 임신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 시험관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명히 뭐 출산휴가도 낼 거고 뭐 병원도 많이 다녀서 한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담임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 경력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교과를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 담임을 하면 담임 수당을 받아요. 오, 좋다.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더 받거든요. 한 달에 14만 원이요? 네. 그럼 안 할래. 근데 네. 이러시죠 다들. 다들 안 네. 받고 안 하고 안 싶어 하거든요. 그치, 14만 원이면은. 왜냐면 뭐 네. 일단 저의 하루 루틴은 네. 아침에 가면은 일단 교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뭐 네. 환기를 시키든 그 애들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숨이 막히네. 통학버스가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맞아. 통학버스. 네. 맞아. 통학버스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출근이 8시 50분까지인데 교과 선생님들은 8시 50분까지 와도 되는데 미국님 되게 빨리 가잖아요. 저는 그냥 빨리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고 담임들은 최고 일꾼. 못해도 10분 정도는 일찍 와가야 돼요. 네. 그래야 가서 내 짐 정리하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50분쯤 오는 거라서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통학버스 애들 맞이하러 하느라 조금 출근을 일찍 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애들 뭐 전날에 나갔던 통신문이나 알림장 같은 거 확인해서 혹시 부모님이 뭐 해야 되는 거 적어놨으면 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우유를 매번 먹어야 돼서 우유 네. 애들 먹이고 네. 그 다음에 혹시 뭐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는지 일단 아침에 좀 살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이게 아직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네. 그 많죠. 뭐 외투도 벗겨서 이제 퇴근? 걸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실내화도 갈아 신기고 저 퇴근 언제 해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일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과 선생님 수업이다 1, 2교시가 그러면 1교시, 2교시 연달아서 계시니까 이제 3교시 수업도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네. 중간에 제가 가야 돼요. 아. 그 선생님 가시고 제가 네. 애들을 관리를 하고 한 번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뭐 4교시까지 한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올라가요. 네. 그 밥 애들 혼자 스스로 못 먹는 애들 밥 먹여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오면은 뭐 좀 학년이 높은 애들은 괜찮은데 어린 학년일수록 양치를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양치시키고 유치원 애들 같다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5, 6교시 하고 이제 애들 3시에 집에 가요. 6교시밖에 안 해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그래서 마지막 6교시에는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빨리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과 선생님한테 다 알아요.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빨리 가서 애들 또 옷 챙기고 통신문 챙겨주고 그 사이에 그날 뭐 알림장 보낼 거 있으면은 제가 쉴 때 알림장도 써서 써놓고, 보내야 되고 챙길 거 챙기고 해서 애들을 통학버스까지
보내면은 애들이 가는 거고 아까 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도 있고 얘가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 담임하고 컨택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교사는 다 각자 고유의 업무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담임 같은 경우는 담임 업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더 주는 거기도 한데. 근데 너무 적다. 그죠? 한 40은 돼줘야.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10만 원씩 쳐서 네. 그렇게 주던지. 아. 되게 하는 일이 많네요.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네. 처음 들었는데 네네. 아마 올해네 조금 네. 암울한.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야? 엄청 일부도 말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말하기 너무 세세한 거죠. 뭐 저희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개별화 교육 그런 게 있는데 네. 물론 교과 선생님들도 하세요. 자기 교과를. 네. 근데 담임들은 교과가 많아요. 저는 할 때 한 3-4개 정도 하고 어떤 거요? 뭐 저는 국어, 수학, 사회 그리고 저는 체육 수업도 있고 다 잘해야겠네. 뭐 창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손님 지금 나간대요. 그만 말씀해 주셔서 저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싫어하는 게 뭔가 애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다 담임한테 돌아와요. 네네네. 저도 이게 좀 제일 마음의 부담이에요? 네, 돼요. 오.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들 중에서는 근데 거의 그런 학교가 없는데 기간제 교사들한테는 담임을 안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그게 더 업무가 강하니까. 네네네. 근데 실상은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들은 대부분 담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네. 저희 학교도 선임은 경력이 없으니까 교과를 하는 거지만 네네. 바로 이제 올해는 담임이 되는 게 네. 어쨌든 특히나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니까 오랫동안 계속 담임을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과를 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교과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원래 원칙이 3년 담임을 하면 네. 1년 교과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될 거는 없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담임을 하고 안 하고는 뭐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봐봐. 3년 담임하면은 1년 교과하게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버닝아웃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그 누적된 피로를 좀 풀어주려고 어떻게 뭐 업무 강도를 조절해준다는 느낌으로 나는 받았는데 이거를 몇십 년 계속하게 하면은 근데 그게 네. 3년하고 1년 하는 것도 그냥 네.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네. 기준은 전혀 없어요. 매년 담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에 따라서 담임을 할 수 있는 교과가 있고 못하는 네. 교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담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은 방학하면 네. 일도 안 다니고 돈은 그대로 나오고 너무 좋겠다는데 그래. 정말 이런 네. 거 들으면 네. 선생님들은 진짜 네. 방학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네. 어쨌든 기간제 교사랑 정교사는 일하는 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네. 얘기 들으니까 똑같나 보다. 기간제 교사가 생겨난 거는 네. 그때가 생겨났어요.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신자유주의 그런 거를 도입을 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일하던 사람이 빠지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신혼여행을 가야 돼. 일주일 동안 빠져야 돼.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교환을 해서 찢어가지고 미리 먼저 수업을 엄청 많이 하고 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찢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 기간제 교사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새로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를 뽑아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효율적으로 인력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생겨났고 기간제 교사도 그때 생겨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그때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되는 시기가 됐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교사를 꿈꿨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제 꿈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읊어주세요. 네. 검사, 의사도 있었어. 검사도 있었어. 변호사, 네네. 경찰, 네. 요리사, 경호원, 개그맨 뭐 이렇게 등등 꿈을 꿨는데 선생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체육과를 다니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합작 뜨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신학과를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결국 이 신학과만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체육 영역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축구, 그쵸. 농구 그 중에 하나 특수체육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근데 편입을 했는데 거기가 사범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학교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교생도 가야 되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특수체육을 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다가 교사가 훨씬 저랑 더 잘 맞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추천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을 직업 삼은 케이스거든요. 선님은 어떤 계기로 이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특수교사라는 직업이요. 아니면 원래 선생님, 그냥 선생님. 선생님은 사실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네. 선생님이 꿈이었고 미국님과 다르게 저는 한결같이 오.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특수교사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 진로 희망이 선생님. 네, 선생님이었다가 네. 이제 저는 특수교육과를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네. 특수교육과만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네. 때부터 특수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엔 선생님이 돼야지 네.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구체적으로 이제 특수교사가 돼야겠다. 네. 그러면 어쨌든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말하는 것도 좋아했고, 네. 그러게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끌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 피 있죠. 속에 있었나 보다. 네. 그게. 피 속에. 피 속에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저는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네. 완전 행망했을걸요? 근데 약간 조금 패고. 이제 조금 빡센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니 저희 지금 초면인데 저를 너무 잘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선님은 그걸 이룬 거잖아요. 어렸을 때 진로를. 정말 축하드리고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이었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 어렸을 때 대부분 여자애들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핫한 직업이 교사였었어. 맞아. 요즘은 그랬던 것 같아. 공무원 아니면 유튜버라고 하던데. 맞아요. 아주 시대의 흐름 잘 타는 우리들 여튼 막 이러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예 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바뀌었어요 진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이너 해야지 이제 디자이너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저도 이제 막연하게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터라 선생님이라고 하면 약간 존경의 대상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님이나 미국님 보면은 약간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러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선생님이 꿈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특수교육 쪽으로 이제 가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그 장애인에 관심이 가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학급이라고 하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장애 학생들하고 같은 반이 돼서 생활을 했었어요. 통합학급이 뭐예요? 일반 학교에서 네. 장애 학생들이랑 비장애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급을 통합학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반마다 다 통합학급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고등학교 1학년부터 10반 이렇게 있으면 1반부터 10반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반만 이렇게 있거나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 장애 학생들이 있는 그 반에 이렇게 되게 가게 되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걔네 도우미 역할도 했었었고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걔네 장애 학생들이랑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을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그만 하나만 여쭈고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장애인하고 이렇게 부대낄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요 사실 되게 막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패기도 있고 괜히 친구들 앞에서 되게 야 나 쎄 막 이런 거 막 과시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다 보니까 되려 좀 말하기 조심스럽네. 반에서 그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 있진 않아요? 있죠.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많이 없는데 애들이 다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도우미 역할을 그냥 즐겁게 했었던 것 같고 하는데 그리고 초등학생은 장애 아이나 일반 좀 애 중에서 문제 있는 애나 큰 차이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맞아요. 다들 막 코찔찔이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괴롭힘이 많이 심해지긴 하죠. 나 속상할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오히려 고등학생 때는 괴롭힘이 많이 없고 중학생 때가 진짜 맞아요. 심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미곰님이 한번 저희 그 야옹님이라고 오신 적 있는데 그때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그 어린 학급보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나은 게 그 애들은 이제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맞아요. 인간이라서 성숙돼가는 인간이라서 조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같은 맥락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약자에 대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성숙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덜 괴롭히는 거고 중2병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가 봐요. 그 제가 괴롭히고. 중학교에도 있어보고 그 고등학교도 있어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특수학교 기준의 아이들의 성숙도를 얘기한 거고 어쨌든 괴롭히는 아이들의 비장애 아이들의 이야기는 중학생이 돼도 장애가 왜냐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 같으면 그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아요. 특수학교보다. 네. 그래서 중학생 때 되면은 중학생이나 비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생이나 큰 차이 거기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배우는 그 학습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중학생 중2병이라 해야 되니까 걔네들도 약간 정서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은 거기서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중학생 문제 애들이 장애 학생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센 척도 하고 이러니까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 괜히 심기를 제가 장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막 주먹도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내 살 길도 바쁜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옆에서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공부를 진짜 잘 하는 고등학교도 있어봤고 공부를 진짜 안 하는 학교에도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도 있어봤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처음에 있었던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애들은 그래서 약간 좀 무시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거의 약간 막 이렇게 막 완전 개무시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해에 재수생, 삼수생 빼고 그 해에 재학생으로만 서울대를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고 그리고 물론 거기서 저희가 장애인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고 흡수를 해서 좀 더 애들한테 젠틀하게 대하는 거죠. 얘네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들도 있고. 성숙됐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 말했던 거랑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은 저 학창 시절을 생각해도 그렇고 제 친척 동생들을 봐도 그렇고 확실히 중학교 때가 더 예민하고 약간 과시하려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괴롭히면 어떻게 괴롭혀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제가 중학생 때 봤던 거는 네. 진짜 심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애들 괴롭히면 반응이 재밌으니까 반응이 네. 재밌어요. 뭐 어떻게 때려요? 때리기도 했었고 다리도 걸고 맞아요. 넘어뜨리고 놀리고 물건도 던지고 괜히 막 약오르게 해서 걔가 막 화나면 또 그거 보면서 막 낄낄대고 선생님은 그럼 뭐예요? 보통 그런 게 쉬는 시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들이 안 볼 때. 근데 선생님이 걔 때문에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의 물건이나 자기의 해야 되는 그 딱 패턴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애들 걸 괜히 필통을 훔쳐가지고 걔 불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낄낄대고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애들이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그 통합학급 그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뭔가 저희 일반 학생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장애 학생들은 좀 괴롭힘 당하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맥락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선님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고 안타깝다 하면 땡이지만 그쵸. 장애 학생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도 남아요, 애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통합학급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는 무슨 학교로 졸업장이 나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명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졸업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했네. 그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는
얘가 지금 조금 늦는 거고 좀만 더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 그리고 얘는 결국 나중에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학교 때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되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사실 맞아요. 저 생각해 보면 그 통합 학급을 했을 때 걔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 친구가 장애 학생이요? 장애를 가지고 네. 있는 친구가 맨 앞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뭐 수업하는 거 보면 당연히 못 따라가죠. 저희 수업에. 그치. 그럼 네. 자기가 그냥 그땐 뭐 캐롤을 되게 좋아했었어 가지고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캐롤을 그리고 색칠하고 맨날 그것만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뭐 교육적으로 걔네한테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버티는 그렇네요. 거예요.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서. 뭐야 갑자기 저 지금 슬플 뻔했어요. 눈물 날 뻔했어. 왜요?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험이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걔네가 나중에 장애인들만 사는 곳에 살 건지 부모님하고만 살 게 아니라 결국 얘네가 그 또 일반 학교에 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위에서 애들이랑 지내고 네. 절반 정도는 밑에 특수학급에 가서 애들에 맞는 교육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특수학급에서 배우고 그 위에 원래 자기 반에서는 그 비장애인들하고 지내는 거를 거기서 익히는 사회성을 기르는 거긴 해요. 네네네네.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저희 반 친구는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좀 쓰임이 달라요. 그 또 애들이 특수학급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다르고 특수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다른데 제 학급에 있을 때 뭐 웬만한 애들은 괜찮은데 저희 학년에 한 명 정도는 얘네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애다. 진짜 네. 여기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애들은 권유를 하죠. 부모님께. 얘네 특수학교를 가시는 게 좋겠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거절을 하시고 부모님이 싫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거는 뭐 부모님이 나중에 그 아이를 더 책임을 지시면 되니까. 근데 막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애들도 살아가고 부모님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님은 어쨌든 그 학급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 네네네. 그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입학할 때 보통 면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은 패턴이 그래요. 보통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면서 특수교사 꿈을 키웠다.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 장애학생 도우미를 해서 네. 그 꿈을 키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통합학급 같이 하면서 같이 보냈던 친구들 아니었으면은 다른 과목 교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특수교사 말고 뭐 일반 사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한국사 뭐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접하게 됐으면은 직업은 그렇다 쳐도 뭐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을 당시에 뭐 아예 그런 부서로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기간제 교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님 현재 기간제 교사이시잖아요. 네네. 그 1년 동안 일하시면서 정규 교사랑 이런 건 정말 다르다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 1년이고 네. 또 담임도 아니었고 하니까 사실 막 크게 정규교사랑 다른 네. 점을 느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없으세요? 듣기는 들었는데 뭐 네네. 이런 게 다른 게 있다더라 듣긴 들었었는데 네. 막 이게 몸에 와닿고 그런 네. 적은 사실 없습니다. 피부로 느낀 적은 없다. 네네네네. 그럼 이번엔 미국님 이제 피토하면서 발언할 차례인가요? 아마 네. 올해 저도 아마 느껴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 이제 흑화된 손님 만나는 그때 건가요? 다시 또 불러주세요. 저도 진짜 피토하면서 얘기하게요. 근데 정규 교사랑 기간제 교사가 다른 점은 일단 네. 첫 번째 연금이 달라요. 연금? 네, 보통 액수가 다르다고요? 연금의 종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교사가 뭐 공립에 있는 국공립이면은 어쨌든 공무원 그 연금을 하고 사립학교면은 사립연금을 하는데 네. 기간제 교사들은 국민연금이에요. 우리처럼? 네, 일반 똑같아요. 직장인처럼? 네. 그리고 네. 기한이 있다 없다.
기한이 있다 없다? 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일하는 거에 기한이 없고 계속 네. 일하는 거고 네네네. 기간제 교사는 있다. 사실 크게는 그 두 개고 뭐 세세하게 나누자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성과급을 받아요. 1년 하고 나면은 네네. 성과급도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말씀하세요. 그 정도 말씀하세요. 그 정도. 저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회사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차이 왠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렇게 대입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쵸. 비정규직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일해라. 맞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평교사는 다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좀 뭔가 부당하게 어떤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들한테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교사는 다 똑같은데 부장교사가 있어요. 네. 근데 기간제 교사가 못한다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부장교사는 기간제 시키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어쨌든 기간제 교사가 1년이 보통 최대가 1년 계약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장은 좀 뭔가 1년, 2년 더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고 부장 자리를 하려면 그 어느 정도 업무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진짜 경력이 엄청 많은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부장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네. 그 부장이라는 자리도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다들 거기도 부장 수당도 14만 원이에요. 근데 안 받고 안 하고 싶어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손님한테 이제 이거 여쭈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명절에 정규교사는 스팸 주고 너무 옛날 얘기다. 저희는 스팸도 안 줘요 지금. 하여튼 기간제 교사는 김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복지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곰님이 생각보다 센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야 이건 진짜 개새끼다. 약간 이런 정규교사 있나요? 그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할게요. 저도 이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손님이 지금 임용 준비하신다고 아까 그리고 새해 그 다짐 중에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임용 합격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규하고 기간제 갭 차이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갭 차이가 뭐 보수 뭐 이런 돈 때문에 갭 차이를 느껴서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그 성과급 빼고는 다 똑같이 받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받는 돈은 기간제 교사가 훨씬 많아요. 오씨. 왜냐면 정교사는 떼어가는 게 많아요. 그쵸. 공제에서 떼어가고 뭐 나중에 받을 거긴 하지만. 아 뭐야. 너무 또이또이네. 그래서요. 네,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정교사가 되고 싶다 생각했던 적은 없고 다만 제가 뭐 기간제를 하면서 1년 단위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기간제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나이가 들고 호봉에 올라갔을 때 이 학교에서 이런 나이가 들고 호봉에 올라간 이 기간제를 뽑으려고 할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보통 한 40 정도까지 봐요. 40살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네. 차라리 부려먹을 수 있는 물론 돈은 교육청에서 나오긴 하지만 뭐 퇴직금이나 막 이런 것들을 아마 학교에서 쓰는 건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력이 높은 사람들을 좀 꺼려하는 편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도 뭐 40대 50대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40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 말씀처럼 언제까지고 뭐 기간제로 확실하게 내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미래 보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듣다 생각난 게 제 친구가 그 세브란스 있잖아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1년 계약인가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몇 년 이상 하면은 이렇게 아예 그 소속으로 껴줘야 된다고 그랬나? 여튼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는 그 몇 년 전, 3년 전인가 4년 전에 법이 발의돼서 비정규직으로 2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게 생겼어요. 그 친구는 10년 전이니까 콧물 날 뻔했어요. 제 나이가 들쭉날 뻔했네요. 여튼 그래서 그 친구가 잘렸어요. 결국에는 그 커트라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2년? 예를 들어 2년이라고 치면은 2년 차 될 때 자르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예 다시 신입을 아예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저는 한 번도 비정규직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뭐 간접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살얼음판 걷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기간제 교사분들도 어쩌면은 한 해 한 해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음적으로 부담감이 있죠.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맞아요. 근데 비어 있는, 그러니까 육아휴직 이런 자리는 어쩔 수 없고 비어 있는 자리 들어오면 그냥 재계약을 4년까지 웬만하면 해줘요. 와, 좋다. 어떤 학교는 매년 시험 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아, 시험을 봐요? 그렇죠. 뭐 면접이랑 수업 네. 실현 뭐 이런 거. 수업 실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 치고 네. 가상으로 수업을 해보는 해야 거예요. 돼요. 그러면 앞에 책상 앞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 앉아가지고 네. 막 거기에서 자 여러분 맞아요. 1+1은 뭘까요?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진짜요? 진짜 연습하면 늘어요. 근데. 숨 막혀요. 아니 근데 서로 뭔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대답하시나요? 이해해요? 막 이런 거 대답하시나요? 차라리 대답하시면은 째려보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거의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듯이. 아 진짜요? 저는 막 땀빨뻘 흘리면서 뭔가 리액션이라도 해주면 덜 민망할 리액션 전혀 텐데. 없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냥 심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아 그런 시험을 보기도 하는군요. 그 임용고시 시험이 네. 1차가 필기가 있고 네. 2차는 또 그 2차 시험인 거예요. 수업 실현이랑 면접이. 네. 저 지금 상상했는데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냥 하려고 하면 못 해요. 제 앞에서 해보세요. 저 리액션 엄청 끝장나게 해드릴게요. 그 기간제 교사로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네. 첫해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사랑을 쏟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 때문에 막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전 당일 학생을 가르치지만 일반 학생 애들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애들이 그 농업고등학교 애들이라서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애들 많은데 걔네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걔네가 제가 이제 거의 학년이 바뀌려고 할 때 1학년 애들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네네. 내년에 무슨 동아리 선생님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가 나는 내년에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걔네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네, 슬프다. 어떡해. 네. 그런 상황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기간제 교사. 근데 마음이 그건 좀 뭔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도 속상할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학교에서 튀는 행동이나 뭐 튀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다음에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잘 보여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교장 그런 교감 거야? 선생님한테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도 지나가면서 다 부장님이나 이런 말이 금방 돌아요. 네. 그래서 행동이나 뭐 말 같은 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갈 때도 그 교사들은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일을 끝내고 다른 학교에 썼어요. 그러면 그 제 서류를 보고 저희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연락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빠른 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아닌 상황임에도 그냥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쵸. 몸살인다 그러죠. 선님께서 어찌됐든 올해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다라고 하신 거는 사실 네. 저희 학교가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학교예요. 네.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먼저 칼퇴근 문화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퇴근이에요. 아, 그래요? 칼퇴근이란 말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네. 우리나라는 직장인 나 칼퇴근 이러잖아요. 전 정시퇴근이라고 해요. 기분 나빠서. 저희는 정시퇴근 아니고 그냥 퇴근이에요. 당연히 그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데? 오히려 진짜 저는 교무실을 쓰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일이 남아서 조금 일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뭐 부장 선생님들 부장님이시나 뭐 다른 네.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 왜 안 가요?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빨리 퇴근해. 약간 네, 오히려 더 남아 있으면 퇴근을 물어보시는. 장려하는 회사. 네, 남아 있으면 좋은데? 좋아요. 그런 네. 거. 그리고 대부분의 결정과 방향성이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사들이 힘들고 막 귀찮은 거 안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내가 너무 하기 싫고 귀찮지만 이게 아이들 위한 방향이라는 걸 아니까 학교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아름답네. 마지막으로 좀 교사 문화가 좀 민주적인 편이에요. 뭐 기간제 교사들은 말을 못하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의견을 좀 눈치를 덜 내고 할 수 있고, 뭔가 기간제 교사들이 이랑 이렇게 정교사랑 있을 때 힘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교사들이 이거는 기간제 선생님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임용고시 시험이 가까우면은 우리 네.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배려합시다. 약간 이런 말을 대놓고도 하고. 멋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되게 눈치 보는
눈치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부하라고 엄청 권장을 하고 네. 장려하세요. 네.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면은 공부 안 해 빨리 가서 공부해 약간 이런 교감 선생님 막 그러고 그런 학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어려운 업무들도 좀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들이 많이 맡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예고를 했던 좀 안 좋은 처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좋아요. 저 잘 뻔했어요 지금. 네. 먼저 2015년에 있었던 실제 기사도 나고 뉴스도 났던 건데 네.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인 A 교사에게 다가가다가 갑자기 빗자루로 교사를 때렸어요.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함과 욕설을 마구 퍼부었고 네. 손으로 교사 머리도 막 밀치고 네. 트위터에 막 모욕적인 글도 올렸어요. 근데 참고로 이 A 교사는 40대 남자 교사인가? 네. 그래요. 영상을 찍어서 올린 학생 포함해서 5명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 교사를 괴롭히는 거에. 네. 그리고 이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기간 이 교사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 걸 알고 애들이 네,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못됐다. 근데 교사는 그 학생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왜요? 뭐 아마 자기가 계속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크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학교 큰일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학교는 큰일을 벌이고 싶지 않으니까 기간제 교사한테 그냥 잘 마무리 시키라고 했겠죠. 그 사람 불쌍해. 근데 그 교사는 그때가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2월까지 계약하고 그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참았는데도? 그러니까 뭐 학교 입장에서는 그 교사가 계속 있으면 학생들하고 껄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교사를 어떻게 보면 내보낸 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 후속 기사 없어요?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교직계에서 이거는 완전 있어서는 안 될 교육 일이다. 기강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 해서 한 명은 1년 받았고 한 명은 4개월. 그 나머지 3명은 기소 없이 소년보호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처벌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요? 선생님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기간제를 했을지 뭐 그걸 모르죠. 아니면 어디서 안 썼을지. 근데 최근에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기사 난 거 네. 이제 원격 수업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안 오니까 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다른 정교사 선생님 뭐 부장 선생님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이렇게 그 급식실에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뭐 다 잘못하긴 했죠. 술판을 버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뭐 기간제 교사만 딱 잘렸어요. 뭔 개소리야! 더럽다. 그래서 막 댓글 보면은 솔직히 기간제인데 교장 선생님이 술 권하면 어떻게 안 마신다고 하겠냐. 엄한 기간제만 잘렸구나. 꼬리 잘랐네.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최약자 그냥 맞아요. 하나 골라가지고 같은 잘못 저질렀는데 이제 기간제 교사만 잘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냥 문책만 당하고 그냥 심할서 정도만 썼겠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은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B 교사는 정교사예요. 근데 일명 폭탄인 교사예요. 업무도 잘 못하고 일도 안 하려는 30대 교사였어요. 여자 교사. 네, 그래서 매년 업무 분장할 때마다 교장 교감 뭐 그 윗분들이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고민되는 교사였는데 그러던 중에 C 교사가 있는데 기간제 교사예요. 근데 같은 교과. 근데 그날 업무를 위해서 B 교사랑 C 교사랑 대화를 나누다 중에 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B 교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C 교사가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큰 말다툼 끝에 교장 선생님도 알게 되었고 C 교사는 그날로 계약 종료. 그 일을 그만뒀고 B 교사는 남아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폭탄이 나면서요. 정교사잖아요. 자를 수가 없어요. 철밥통이죠, 철밥통.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금은 특정 사건은 아닌데 여러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뭐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해서 기간제 교사를 1년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교사를 여름방학 전날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보수 안 주려고? 네. 진짜? 나 몰랐어. 그러니까 방학 때가 붕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을 일부러 3월 2일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2월 28일까지 하면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몰아주고 담임도 뭐 다 기간제 교사들이 하게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가 되기 전까지 기간제 교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여기서 불만을 말하고 하면은 소문이 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되게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계속.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하고 정교사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제가 되게 계속 기분이 나빴던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이제 애들이 폭행한 거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극명하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나뉜 건데 왜 결국에는 피해자가 2번 이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거긴 그 학교가 너무 별로다. 네. 근데 그리고 그 술판 버린 학교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요. 다 같이 똑같은 징계를 받던지 아니면은 뭐 진짜 저는 뭐라고 말을 지금 할 수 없이 쌍욕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기간제 교사를 도구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규직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죠.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하고 이 계약 종료가 됐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계약이나 계약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누가 보호해 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꽤 유명했던 일인데 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네. 많은 교사들이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아이들 구하다가 죽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2명의 교사가 있어요. 여자 교사. 네. 기간제였는데 네네. 나머지 교사들은 다 순직 처리가 됐는데 기간제 네.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 뭐 다른 처분을 받은 거예요. 보상도 되게 네. 적고.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지금 안 좋은 처우만 말을 하니 우울한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처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우울해요. 일을 얘기해 주세요. 일을 하게 되면 호봉이 쌓이는데 기간제 교사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14호봉이었나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적죠. 선생님 10호봉이죠. 전 지금 10호봉이에요. 네. 근데 그 제한이 바뀌었어요. 아예 제한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게 한 2006년인가에 바뀌었고 그다음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포인트를 줘서 사용하는 복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원래 정교사만 주는 거였는데 네네. 기간제 교사들로 2015년인가 그때부터 지급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오, 네, 네네. 저도 그래서 받았네요. 네. 그리고 사범대를 졸업하고 받는 교원 자격증의 급수가 2급인데 정교사로 임용되고 3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간제 교사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는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14호봉 또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14호봉 제한이 풀렸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들었었거든요. 뭐 기간제를 뽑을 때 14호봉 밑에 있는 그 교사만 뽑아라. 약간 이런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네가 안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지출이 적어야 되니까. 암암리로. 근데 참 멍청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써야지 아이들 교육에 더 좋은 건데 거긴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 사장이 그러거든요. 이해해요. 네. 그러면 선님 이런 네. 처우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있으세요?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처우 개선은 네, 딱히 1년 차라서 느껴본 적은 없고 미고님 있으세요? 처우 개선.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를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의욕이 없어요.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불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불합리한 학교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이 다 불만이긴 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학교는 괜찮고 맞아요. 뭐 굳이 좀 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도 유럽인가 그런 데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준다면서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진짜요? 정규직은 당장 가고 네.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비정규직인 교사, 기간제 교사들 돈을 더 많이 주는 건데 안 되겠죠,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교사가 돼도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아까 초반에 두 분이 스터디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미곰님은 2년 전까지 임용고시 공부하다가 대학원 마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선님은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미곰님이랑 같이 스터디 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네. 공부를 이렇게 시작해야겠다고 한 게 처음이고 깔짝깔짝은 했었어요. 진짜 왜 그 우리 수학 개념 수학의 정석 그 집합만 까만 것처럼 그쵸, 네. 저도 시각장애만 까맣고 막 네. 시각장애 전문가. 네네네. 그렇게 근데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만 까맣고 네.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처음입니다. 저는 제대로 준비하는 게. 그러면 어쨌든 이제 1월이 돼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또 지금은 어쨌든 방학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계약하고 일 병행하면서 공부하셔야 될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같이 스터디원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제 공부 계획을 사실대로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저는 일단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빡세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힘들다 한 것은 없고 그 1이랑 병행할 때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왜냐면은 막 수업하고 내 업무 다 하고 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쵸, 맞아. 저는 그 작년에만 해도 막 저녁 8시 잠든 적도 있고 10시만 되면 너무 졸린 거예요. 막 너무 긴장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일 끝나고 와서는 다 진이 빠지는데 이제 공부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치. 또 어려울 맞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장기전이잖아요. 11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1, 2월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잘하고 계시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얻으면은 학교 생활을 해서 오만 것이 다 신경이 쓰이고 해야 돼서 더 필요도가 있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더 괜찮으실 수 있어요. 화이팅.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올해는 담임이 처음.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저는 다들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의미든지. 언제라도 되면 되는 거니까. 네. 30살 안에만 되고 싶네요. 저도 그런 그런 꿈이 있었어요. 30살 전에만 하고 싶다였는데 훌쩍 넘어갔네요. 액면가도 하죠, 액면가. 미국령 액면가도 18살이니까. 욕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인터뷰할 때 선님이 직업 만족도 최고라고 하셔가지고 화들짝 놀랐는데요. 화들짝 놀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의 그 신입 시절이 약간 오버랩도 되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그랬겠지 라는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 이제 신앙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신앙은 언제부터 가지신 거세요? 신앙은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네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코로나 때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착할 교회를 못 정하셨다는데 어떤 교회 공동체를 좀 바라세요? 정착할 교회를 정하긴 했어요. 네네. 네, 마음적으로 뭐 확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것보다는 집 가깝게 맞아, 그게 최고래요. 가까운데 가는 게 좋겠다. 나름 큰 교회고 해가지고 정착할 교회는 정했었고 제가 원하는 뭐 그런 공동체는 제가 본가에 다녔던 교회가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족처럼 청년부도 가족처럼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니는 교회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전 잘생긴 청년 많은데요. 좋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홀리하겠어요. 미군이 왜 웃어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셨어도 네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 있으시겠죠? 막 이거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비법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풀고 뭐 먹는 거. 먹는 거. 저는 이렇게 폭식으로 풀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 최고죠. 네. 먹고. 왜 웃어요? 네. 스트레스 해소는 엽떡의 소주 아닙니까? 엽떡 먹고 싶네요. 먹는 게 스트레스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빠르게 풀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빨라요. 먹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서 네. 얘기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송하는 것도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손님이 근데 되게 에너지가 빨리 그쵸. 충전되시는 분 같아요. 빨리 방전되기도 해요. 아, 미군용 약간 지금 결이 비싼 느낌이에요, 살짝. 그런가요? 네, 비싸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무한긍정 느낌? 무한긍정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손님 안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미군님 표정을 저도 잘 살피고 네, 있었어요? 살피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선님의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가끔 스터디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마음이. 네. 그래서 괜찮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재차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님의- 미군님 최고예요. 그쵸. 갑자기요? 진짜로 저 정말 학교에 딱 여기 부임했을 때 저희 네네. 학교 부임했을 때 미군님 보자마자 진짜 너무 좋으신 분 같다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맞아. 좋다니까. 인상도 한몫해요 사실 근데 맞아. 진짜로. 좋아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네. 미고님의 네네. 단점은 귀여운 거다. 너무 귀엽다. 단점을 제가 알게 되면 빠르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급하게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아, 그러면은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이죠. 마미구매. 마미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선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들 행복은 저는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있다고 미래에 생각해요? 있다. 그럼 지금 안 행복하세요? 지금요? 네. 뭐 딱 지금도 행복한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그 뜻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일 다니잖아요. 네네. 뭐 근데 금요일 아. 그렇죠. 금요일에는 다 일 가니까 행복하고 다음 날 일 안 가니까 행복한데 그치. 일요일에는 슬프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지만 네. 다음 날 또 일 네. 가니까 너무 맞아. 불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 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오. 생각하고 오. 네,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저 행복은 미래에 있다. 처음 듣는. 오늘 네. 금요일이니까 다들 행복하시네요. 네, 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금선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저에게 하나님. 갑자기 왜 이렇게 차분해지는. 되게 감사하고 네.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일단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떤 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네. 그 몸을 불태운 적은 없으세요? 신앙의 네네. 그런 온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네네. 되게 심했어요. 뜨거울 땐 저도 막 신학과 갈까? 음. 엄마 나 신학과 갈까 봐. 너무 진짜 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뜨겁다가 또 식을 때는 확 식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저를 되게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한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쭉 미지근하잖아요. 네. 근데 뜨거웠다가 물론 식긴 했지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저는 항상 이렇게 차갑고 힘들 때 같이 교회 친구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해가지고 우리 같이 만날래? 그 주변 친구들이 항상 제가 막 신앙생활 힘들 때 항상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요. 저를 부르셨던 받는 게 것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네.